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값진 승리를 거둔 곳이 한 곳이 있죠. 바로 수원 특례시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벽에 역전극이 펼쳐졌던 모습.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여기는 판가름이 났습니다만은 수원에서도 역시 새벽에 역전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수원 특례시장에 당선된 이재준 당선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의지를 다지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그 방송 덕분에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 사실 개표 진행되던 당일날, 그리고 또 네네. 사실 그 전에 여론조사도 그렇고 해서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진 않았고요. 아, 그러지 네. 않았어요? 네. 근데도 제가 어쨌든 기억에- 그날 새벽 4시 정도까지는 김용남 후보가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괜찮았나요? 네.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역전 드라마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전을 시켰는데요. 4시까지 지고 있었는 건 확실합니다. 정확히 3시 반까지였는데요. 아, 저는 그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네.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그 전부터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렇죠.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열망이 있구나. 변화하고 발전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저에게 많은 호감을 주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았는 게 걱정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날 이제 개표 때 또 해필 개표 과정이 재밌었어요. 네. 김용남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됐고요. 저에게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개표됐어요. 네. 새벽 2시부터 제가 유리한 지역들이 개표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역전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예. 과정을 그렇게 알고 역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왜냐면은 네. 경기도지사 그 개표할 때도요. 네네. 김동연 후보한테 유리한 무더기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왔습니다. 예, 네. 이재준 우리 당선자님께 유리한 투표가 또 역시 나중에 개표가 됐군요. 그 그렇죠. 투표함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유리한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걱정하고 당선자들은 여유롭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네. 여유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0.56%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이게 사실은, 물론, 당선자님께서는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말씀하시지만, 손에 땀을 쥐는 정말 아주 역전 아니죠. 역전극을 펼치기까지가 매우 마음을 좀 졸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2,928표는 솔직히 좀 아슬아슬했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은? 뭐가 이렇게 표를 아슬아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역시 바람이 많이 세게 분 거죠. 국민의힘의 대통령을 지켜야 되느냐, 견제해야 되느냐. 윤심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 상황에서 갈등이 좀 있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바람으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시민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뽑았지 않았느냐. 저는 정말 일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수원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그동안. 그랬군요. 네. 진짜 수원 사람임을 보여줬고 수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래도 일할 사람 뽑아야 되지 않냐라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모모님께서 염태영 시장님도 한몫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근님께서도 수원 시민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에베네스님 네.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전하신 거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요, 인구 121만 명에 이르는 최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수원이 가지는 상징적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들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당선자님께서는 처음으로 비수원 출신 당선자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역대 저희 민선 시장님이 질 때까지 세 분이 있었어요. 네. 신재득 시장님, 김용수 시장님, 염태영 시장님이었는데 다 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수원 출신이 아니면 시장직에 도전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그런 뭔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제가 깨준 거죠.
근데 왜 깨졌을까? 저도 물론 열심히 하고 당선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이제 시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수원 사람이 누군가. 저는 30년 수원 살았어요. 아까 출신 수원에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기 오래 살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보고 진짜 수원 사람을 뽑고 일할 사람을 뽑는구나라고 느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네. 출신 지역주의가 학연주의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좀 전에 당선자님께서 수원 출신은 아니지만 나는 수원에서 30년 살은 정말 수원 사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원 사람 이재준이 수원 특례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비전 많죠. 네. 그 비전으로 당선됐으니까요. 우선 시민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수원은 지금 그동안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굉장히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또 수부도시의 위상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뭐 제일 중요한 게 경제특례시를 만드는 겁니다. 경제 특례시요. 예. 네네네. 모든 지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는 뭐 10대 강국으로 갔지만 네. 지자체 재정 구조는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재정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약해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그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경제 특례시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자존심도 찾고 네. 또 수원이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거점으로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30년 전공했는데 네.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잘 따져서 적용해서 수원을 경제특례시,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이 30개가 있어서 일자리가 넉넉하고 삶의 질이 높이는 네.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원은 뭐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여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광교 쪽에도 도시계획학과 네네.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매우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군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공항이 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공항 연내 네. 이전 방향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어떻게 가요? 이게 조직이 화성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그렇죠. 네. 우선 김동연 도지사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동시에 당선이 됐는데요. 네. 김동연 도지사 후보도 당선자도 군공항 이전을 약속을 하셨고 네네. 저도 약속을 했고요. 우리 도시에는 5명 국회의원 계시는데 다 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힘을 합치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발목이 잡혔던 게 화성 시민들의 주민투표였습니다. 그걸 지금 예전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단순히 군공항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네. 국제공항을 같이 동시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성 주민들이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면 찬성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화성시장님이 그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를 종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투표를 없애고 갈 수 있도록 연내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의지예요. 이미 네네네. 개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 군공항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여기겠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는 네. 이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가 화성시장 당선자죠 이제는 네네. 물론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고 지금 사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내 이전은 불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출마 회견 때는 이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네네. 당선 소감에서는 조금 방향이 약간 바뀌신 걸로 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뭐냐면 마냥 반대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제가 정명근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 음. 양도시가 상생할 길이 뭔가 또 그쪽 화성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조금 불식시켜줄 게 뭔가 네. 수원시가 적극 협력할 게 뭔가 또 국가로부터 또 같이 협력해서 받아낼 것은 뭔가 이런 걸 잘 허심탄회 이야기하면 아마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제 당선자는 군공항 이전은 맞지만 화성으로 이전은 반대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만약에 네. 그것이 힘들다면 오산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하고 군공항을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네. 두 분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제 바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원 37석인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20석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16석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 공약 사업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될까요? 잘?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가 초짜가 아니에요. 아, 시장 출자가 경험 아니에요? 5년이 있었고요. 네. 당당하게 이번에 이제 당선됐고 네. 또 국민의힘에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이 많지만 대부분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여야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아마 초원의 발전 또 민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이런 걸 위해서 의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치하면 저는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리더의 자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네. 막걸리를 잘 먹어요. 네. 막걸리 힘으로 잘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님 당선자야 뭐 행복한 날이시겠지만 사실 당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 민심이 매우 무섭다는 걸 저도 사실 느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더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심에 대한 판단. 선거 과정에 제가 죄송합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이 더 혁신할 겁니다. 라는 걸 많이 외쳤어요. 근데 국민들 보기에 아직 혁신은 아직도 멀었구나. 또 반성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참패를 하니까 당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혁신이라는 게 너무 좋은 상황이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과정을 거쳐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도 맞고 또 반성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찾는 게 네. 지성인들 또 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약간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제자리를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180석의 또 국회의원들도 또 2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멸합니다. 당이 무너집니다. 그걸 네. 위기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혁신비대위를 설치해서 나간다면 그리고 또 반성을 철저하게 한다면 혁신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선자님께서는 혁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비대위를 민주당에서는 혁신 비대위냐 관리 비대위냐 이렇게 좀 구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혁신 그렇죠. 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혁신을 해야죠. 그게 뭐 개파의 혁신 얘기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는 잘 나갈 때 질서를 정연하게 하는 게 관리고 네, 지금은 그런 때가 혁신은 아니다. 뼈를 거죽을 벗겨야 됩니다. 좋아요. 이거는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친문계라고 불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선거를 망쳤다.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당권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미국 가면서까지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전해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리를 매우 크게 내시던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선거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안 됐었던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뭐 전국 그 선대위 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후보들을 좀 독려해 주셨으면 선거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 선거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힘겹게 들어왔는데 네. 그때도 이재명 지사가 좀 오셔서 같이 유세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몸이 하나시고 전국을 다 커버할 네. 수가 없고 또 개항도 돌봐야 되니까 아마 저희도 못 왔습니다. 수원도. 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로 바로 가시지 왜 부표명이 되셨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졌는데 네. 이왕에 결심하신 거고 또 그분이 생각이 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을 가시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또 당대표를 나가시겠다는 생각이면 존중을 해드리고요. 네. 그게 개파 싸움으로 번져 나가서 당을 공멸시키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지혜롭게 또 네. 잘 수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총괄선대위원장을 사실 본인이 그 개항을 나가서 생각보다 좀 힘든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으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을 중간에 맡았는데 맡지 말도록 하든가 아니면 사실 놀고 있는 인력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 놀고 있었어요. 다 내가 보기엔 다 그분들 놀고 있었거든요. 시간 되게 많고. 근데 왜 네네. 본인 지역구 나가가지고 힘든 사람이 꼭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나가서 유세하고 전 대표들이 나가가지고 힘 합치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건 안 해놓고서 이재명 후보 당신 일하는 거기는 꼭 하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유세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그 당시 출마 당시 선대위 본부장을 맡을 당시는 네. 그런 정도 위기감이 갈 거라고는 얘기를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그랬을 위기감이 겁니다. 처음에 예상 못했기 때문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럼 맡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네. 분위기도 바뀌었고 중간에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나쁘게 일부러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민주당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다 많으니까 그럼 아니에요. 당신이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 일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무시하는 거고요. 열심히 하셨어요. 어쨌든 당신은 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정비해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해놓고서는 이렇게 나중에 딴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내 말은. 그게 이제 180의 공룡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안 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백의종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지사는 제 유세 때 못 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오셨어요. 네.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힘들 때문에 된 거죠. 이제 아쉬움은 네. 이재명 지사도 같이 함께 유세하고 그분의 공력을 이 지역사회에 좀 알리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지,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김동연 당선인으로 됐습니다. 네. 물론 이분도 신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수원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분이기 때문에 좀 서로 협조도 잘 될 것 같고, 네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기대를 어떻게 많이 좀 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김동연 당선자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아주대학 총장 시절에 네. 제가 수원시 부시장 5년을 하고 나서 아주대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인연이 돼서 이야기를 좀 나눈 인연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주 절실하게 서로 연대해서 유세를 하고 시민들 같이 만났는데 그 총장 시절 또 지금 이제 후보자 시절 만났는데 참 인품이 좋고 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사람인데 이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수원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네. 일머리가 있으시고 네. 또 미래를 잘 추구하기 때문에 저하고 일맥상통한 면도 있고요. 네. 대화가 잘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경제에 치중할 예정인데 그 경제 문제를 상의하면 특히 경제를 제일 잘하세요.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야기가 잘 되고 잘 정리가 돼서 발전되자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당선 소감 겸 그리고 이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말씀드릴 거 있는 점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수원 시민들께 너무 감사하죠. 특례시가 된 시점에서 특례시의 미래 방향을 누가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는데 네. 정말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일하고자 절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이재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어쨌든 경제 특례시를 앞세우면서 삶의 질, 또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가슴 뛰는
수원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장 당선자 이재준 당선인과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